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연이은 폭우에 주민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사태가 지역 민가를 덮치는가 하면 갑자기 불어난 물에 시민들이 고립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재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18일 오전 8시쯤 양주시 백서급 기산리의 한 도로가 토사에 잠겼습니다. 폭우로 산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마을과 마을을 잇는 도로가 막히며 지역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차들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봤더니 여기 산사태가 나가지고 차들이 다 막혔어요. 막혀가지고 막 여기서 흙탕물이 막 내려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또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은 저기 숲속길을 헤쳐가지고 그래갖고 겨우겨우 왔거든요. 백서급의 또 다른 지역에서는 산사태가 옹벽을 무너뜨리고 식당 건물을 덮쳤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주택 일부가 부서지면서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연이은 폭우로 경기 북부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파주시 월롱면에서는 갑자기 불어난 물로 고립된 시민 2명이 구조대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같은 지역의 한 컨테이너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5명이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구조 활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의정부시에서도 폭우와 강풍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18일 새벽 1시 15분쯤 의정부시 녹양동의 한 도로에 가로수가 쓰러져 도로를 막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펌프와 대원을 동원해 안전조치를 진행했습니다. 가능동에서는 물이 차오른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18일 새벽 2시쯤에는 가능동의 한 상가 1층에서 오전 8시 30분쯤에는 다른 건물의 지하 1층에서 물이 차올라 소방당국이 배수 작업을 벌였습니다. 다행히 3건 모두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경기 북부 지역에 물폭탄이 떨어진 가운데 지자체장들이 수해 현장을 점검하고 나섰습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중랑천과 부용천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고 강수현 양주시장은 도로가 파손되고 곳곳이 침수된 은연면과 남면을 찾아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백영현 포천시장도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어룡 1통 교차로 등 주요 현장을 찾는 등 재난 대응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산사태 등 위험 지역인 황매마을 등을 찾아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며칠 새 경기 북부 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는 호우특보와 홍수특보, 산사태 위기경보가 내려졌고 200건 이상의 119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양주시가 2028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옥정이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양주시는 행정안정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해 사전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는데요. 옥정이동 행정복지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옥정 신도시 4,800여 제곱미터 면적에 건립될 예정입니다. 양주시는 행안부의 의견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토지 매입과 설계 공모 등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포천시가 투자유치위원회를 열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내외 투자 유치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조성훈 공인회계사 등 5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는데요. 위원들은 포천시 주요 핵심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장자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 용지 매입 기업에 부지 매입비를 지원하는 등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심의 결과 기존 매입 기업과 향후 매입 기업 모두에 매입비의 15%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의정부시가 이달부터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건강검진에서 중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경우 등인데요. 지원 대상자에게는 본인 주소지에 상관없이 120일 이내에 심리 상담 8번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됩니다. 해당 서비스 가격은 최대 8만 원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 0%에서 30%를 내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비로 전국적으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폭우는
짧은 시간 좁은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이 잦아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저지대는 물론 침수 위험 범위가 넓어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은평구 불광천입니다. 단 2시간 만에 내린 폭우로 하천 물살은 폭포수처럼 변했고 급증한 수위로 둔치 출입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17일과 18일 이틀간 내린 집중호우로 서울 동부 간선도로가 이틀간 양방향 통행이 차단됐습니다. 제2자유로 일부 구간도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12시간 만에 차량 통제가 해제됐습니다. 이처럼 최근 폭우가 짧은 시간 제한된 지역에 집중되면서 해당 지역의 침수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시간당 5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 이처럼 도로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서 차량 통행이 어려워져 교통 정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집중호우 형태가 이처럼 짧은 시간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저지대 지역은 더욱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2년 전 여름 집중호우로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이 참사를 당한 것도 특정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의 특성상 저지대 지역은 물을 저장하는 담수 기능을 하기 때문에 폭우가 집중되면 피해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좁은 지역에 단시간 폭우가 집중되다 보니 상습 침수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침수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현상들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저지대라든지 또 침수 다발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침수가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좁은 지역 단위의 기상 정보들을 정확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을 갖출 필요 분명히 있겠고, 이 같은 현상이 최근 잦아진 것은 대기 불안정으로 장마 전설이 넓게 흩어졌던 과거와는 달리 얇고 좁은 형태로 형성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북쪽으로 저기압이 지나가게 될 경우 저기압 후면으로 건조 공기가 강화되면서 압축되는 힘이 강해지며 비가 더욱 강해지고 폭은 좁게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가까운 지역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시간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집중호우. 이제는 침수 피해 위험에 누구도 피해갈 수 없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지하 공간 침수로 대형 인명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갑작스럽게 내린 비로 인한 사고였지만 안전 관련 기관들의 대책 마련 부실과 안일한 인식이 컸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감사원이 대형 참사 이후 지하차도 등 침수 대비 실태를 점검해봤더니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흙탕물이 가득 찬 지하차도에 차량이 떠있고 119 구조대원들이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산 초량 1 지하차도 침수 사고 현장입니다. 지난해 7월에는 충북 궁평 2 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숨졌습니다. 두 사고의 공통점은 지하차도가 침수되고 있는데도 차량 진입 통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사 이후 감사원이 전국 지하공간 침수 대비 실태를 점검한 결과 관련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 결과 전국 지하차도 1000여 개 가운데 16.8%인 180여 곳은 홍수 발생 시 침수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150여 곳은 주변 하천 등의 수위 정보와 연동한 지하차도 통제 기준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침수 사고 이후 지하차도에 비상탈출 시설이 설치됐지만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침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지하차도 180여 곳 중 89.6%인 160여 곳은 내부 고립 시 비상탈출구와 비상사다리 등 탈출시설이 없었습니다. 또 지자체들이 지하차도 40곳에 자동 차량 진입 차단 시설 설치 예산을 정부에 요청했는데 17곳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정부와 각 지자체가 재발 방지책을 발표했지만 안전대책 실현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재난 관련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 관련 예산도 계속 삭감되고 있는 추세고, 재난이나 재해와 관련돼서 예방 사업에 일단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행안부와 환경부, 국토부 등의 관련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집중호우로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과 경기 지역 32개 학교가 학사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인천에서는 초등학교 1곳과 중학교 3곳, 고등학교 4곳 등 모두 8개 학교가 등교 시간을 조정했는데요. 경기도는 초등학교 1곳이 휴업했고 9개 학교는 단축 수업을 실시했습니다. 중학교 5곳과 고등학교 8곳 등 14개 학교는 등교 시간을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집중호우로 수도권 지역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6곳에서 시설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기 지역에서는 유치원과 특수학교를 포함해 모두 17개 학교에 물이 샜고 서울은 6개 학교가 누수, 1개 학교가 부분 파손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천은 2개 학교가 침수와 부분 파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가 2만 건에 육박했습니다. 국토부는 18일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17일까지 2,100여 건을 심의해 1,496건을 전세사기 피해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는 지난해 6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2만 5천여 건의 전세사기 피해 신청을 심의했습니다. 이 중 19,600여 건을 전세사기 피해로 결정했습니다. 김포시가 서울시와 김포 서울 통합을 위해 만든 공동연구반 운영을 지속하며 통합 추진 준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지난해 11월 구성한 김포 서울 통합 공동연구반이 지난달까지 모두 4차례 회의를 갖고 행정구역 통합으로 발생하는 재정과 행정기구, 사무권한 변화 등 다양한 변화에 대해 면밀히 분석했다고 밝혔는데요. 김포시는 5차 회의부터 시민 삶에 밀접한 분야에 대한 검토를 이어갈 계획이며 22대 국회 특별법안 재발의와 내년 상반기 이전 주민투표도 함께 추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천 지역 수련병원들이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전공의 모집에 나섭니다. 현재 인천의 수련병원 11곳의 전체 전공의는 541명인데요. 이 중 91.5%인 495명이 미복귀한 상태로 모두 사직 대상입니다. 병원별로는 길병원이 191명, 인하대병원 155명, 인천 성모병원 90명 등인데요. 이에 따라 병원들은 전공의가 계속 복귀하지 않을 경우 집단 사직 처리와 함께 오는 9월 사직 전공의만큼의 인력 충원을 위한 대대적인 전공의 모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길병원의 경우 현재 미복귀 전공의로 인한 결원 인원과 기피과에 대한 보충 인원 등을 합산해 오는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필요한 인원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인하대병원도 지난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채우지 못한 정원 40명을 포함해 전공의 모집에 나설 예정입니다. 다만 아직 전공의들의 사직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집 인원에는 일부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올해 첫 말라리아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7월 1주 말라리아 매개 모기인 얼룩날개 모기의 밀도를 조사한 결과 강화 지역 모기 지수가 5.9로 2주 연속 5.0을 넘어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선 6월 마지막 주에는 10.7이었습니다. 말라리아 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에서 2주 연속 모기 지수가 5.0 이상을 기록한 지자체에는 확산 예방을 위해 말라리아 경보가 발령됩니다. 현재 강화 지역 말라리아 환자는 올해 6월 기준 인구 10만 명당 12.97명으로 인천 전체 평균인 0.91명보다 높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인 0.4명과 비교하면 3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현재 인천시는 강화군 지역 얼룩날개 모기 서식지에 대한 방제를 강화하고 말라리아 예방 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편 말라리아는 7일에서 30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과 오한, 근육통, 설사 등의 증상을 일으킵니다. 경기도가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18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이른바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로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기존 노동관계법으로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